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어제 발표가 났었죠. 네. 네, CPI가 나오고 시장이 엄청나게 반등을 했다가 다시 꼬꾸라졌는데 네. 대체 뭘 의미하는가? 이 CPI는 이 영상을 가지고 돌아왔고요. 네. 이거는 지극히 제 의견입니다. 뇌피셜이다. 뇌피셜이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11월 CPI는 7.12% YOY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소비자 인덱스 지수 인덱스고요. 그래서 이제 전년 대비해서 7.12%가 올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네. YOY 대비해서는 이제 꾸준히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달에 CPI는 7.1%로 예상치가 7.3%였죠. 그리고 이제 전월은 7.7% 확실히 둔화가 되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어 CPI라고 해가지고 조금 변동성이 큰 것들을 제외하고 네. 그래서 이제 핵심 CPI는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전월이 6.3%였고 예상치가 6.1%였는데 네. 6%로 역시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다. 네. 그래서 물가가 예상보다 빨리 잡히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CPI를 구성하는 요소들인데 네. 어디서 많이 떨어졌냐라고 네. 보면은 항공 운임 쪽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중고차 트럭 이쪽에서 많이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보면은 확실히 이제 주거비 그리고 중고차 그리고 에너지 이쪽에서 이제 상승에 기여를 했다. 떨어지는 게.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건 기여도고 이 세 항목이 CPI 하락을 견인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CPI 중에서는 또 이제 상품 물가가 있고 네. 서비스 물가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통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품 물가는 말 그대로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된 상품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맞아요. 재화 네. 재화의 물가가 어느 정도냐 네. 이거고 서비스 물가는 말 그대로 이제 서비스 주거비 이게 되게 큰데 주거비나 이런 서비스 물품이 아니라 서비스 쪽에 관련된 네. 그런 쪽의 물가를 나눠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 달 보면은 상품 물가가 주황색이에요. 네. 굉장히 뚝뚝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물 제품의 가격이 빨리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엄청나게 빨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서비스 물가를 보면은 거의 안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엄청 찝찝했어요. 왜냐면 파월이 이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서비스 물가가 잡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11월 CPI를 보면은 이런 핵심 지표들은 다 굉장히 양호한 걸로 나오지만 네. 정작 발라서 보니까 서비스 물가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CPI를 하나씩 분해한 건데 이 상품 물가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냐라고 네. 했을 때 신차, 중고차, 의류, 메디컬 케어 상품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서비스 쪽에는 주거비, 운송 서비스, 메디컬 케어 서비스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 네. 사실상 주거비가 굉장히 크게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상품 물가랑 서비스 물가를 왜 나눈 건데? 네. 라고 했을 때 이 네. 둘의 관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먼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어쨌든 가격이 올라간다 네,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일단 상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 이 노동자들이 우리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월급만 그대로야. 그쵸. 내 월급만 월급 그대로 빼고 다 올랐어.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뉴스 보면은 맨날 여의도에서 시위한다. 뭐 다른 것들의 시위도 있겠지만 네네. 뭐 그런 시위 같은 것들도 많이 일어나죠. 임금 올려줘. 이렇게 노조에서도 그죠. 파업을 많이 하죠. 파업을 하면서 임금 올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올려줘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임금 올린 가격이 그러니까 노동비가 이제 다시 서비스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죠. 비용이 올라갔으니까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라이스를 올릴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비스 가격도 올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비스 가격은 어느 정도 상품 가격에 후행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상품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고 네. 서비스 가격은 그보다 조금 슬로우하게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서비스 물가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주거비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주거비는 후행하거든요. 후행 지표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뭐 물품들은 가격이 떨어지면은 곧바로 가격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네. 조금 더 늦게 내린 다음에 그리고 이게 실제로 거래가 체결이 돼야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네. 서비스 물가가 안 빠진 게 아니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지금. 네, 네. 여기에 주거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여기서 아까 0.6 정도 기여했거든요. 네. 주거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주거비는 후행 지표니까 이 주거비를 발라내고 봐야 되는 거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주거비를 제외를 해보면은 네. 서비스 물가가 이렇게 낮아져요. 주거비를 제외하면 네. 진짜 가파르게 떨어진다. 가파르게 떨어진다. 그래서 주거비의 영향도 크고 주거비는 어차피 이제 내려온다. 주택 가격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후행 지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제가 프레드에서 가져온 건데 네. 사실 이거 영상도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네, 지금 제 데이터들 뭐 네. 이거는 다 리서치 센터에서 가져온 것들인데 네, 네. 뭐 앞에서 뭐 이런 그래프 같은 것들은 다 제가 가져와서 만든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가장 공신력 있는 사이트가 프레드다. 네. 여기에 들어가서 한번 끄적끄적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거는 뭐냐면 위에 게 이제 세이빙 레이트, 저축률. 저축률입니다. 저축률을 먼저 보면은 저축률이 지금 여기가 2% 정도 되거든요. 이게 35%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 저축률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가 지금은 이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저축률이 낮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돈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출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지출 관련된 지표인데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모으지 않고 쓰고 있다 계속. 모으지 않고 쓰고 있어요. 지금 물가가 높으니까 그런 거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걱정했던 거는 만약에 저축률이 높다면 이 서비스 물가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제 주변에서 여행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그렇죠, 많이 가죠. 그래서 만약에 저축률이 높아서 사람들이 이 고물가 시대에서도 여행이나 이런 서비스 수요가 줄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 걱정이 있어가지고 찾아본 거고요. 네. 근데 다행히 저축률은 지금 거의 아작이 나고 있다. 지금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소비 여력 네. 이런 것들은 저는 크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소비가 세긴 하지만 이게 앞으로 꺾일 거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저축률이 지금 낮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상 수준으로 채우기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높았으면 저는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이게 낮고 실제로 이제 저축률이 낮은 만큼 과연 이게 어디로 들어갈까? 그래서 민간 지출을 보니까 민간 지출로 들어가고 있더라. 네. 그래가지고 당분간은 계속 서비스 물가도 후행해서 낮아지지 않을까. 결국에는 상품 물가와 서비스 물가가 동반해서 낮아지면서 CPI는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겠구나. 결론은 수요도 떨어질 거다. 맞아요. 라는 것이죠.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앞으로 CPI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죠? 우선 제가 어제 CPI 발표 나고 네. 나스닥이 4%까지 올랐어요. 아, 그랬었나요? 네, 잘 4%까지 안 봐가지고. 올랐어요. 이게 완전 불마켓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네. 사실 그 저희 탱고픽이라는 곳에서 저희 액티브처럼 이렇게 따로 포트폴리오를 하는 게 있어요. 네네. 여기서는 저는 숏을 추가 매수했거든요. 네네. 빅테크 숏을 추가 매수를 했는데 굉장히 불안했던 게 뭐냐면 사실 CPI가 낮아질 거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속도는 빨랐지만 예상보다 사실 CPI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게 에너지 가격 많이 낮아졌잖아요. 유가도 그렇고 네. 천연가스도 낮아지고 그래서 에너지 가격 낮아질 거 알고 있었고 주택 가격 낮아질 거 다 알고 있었고 방향은 CPI가 낮아진다라는 게 컨센서스였는데 네. 이게 속도가 그렇게 뭐 엄청 다이나믹하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인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만약에 물가가 내려간다라는 게 이제 마냥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환호를 하고 네, 있는데 지금은 좋지만 예, 지금은 환호를 하고 있는데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이전에는 물가가
오르면서 기업 EPS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원래 물가가 오르면은 당연히 기업도 마진 압박이 있으면서 네. EPS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EPS도 같이 오르거나 플랫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가 이 물가가 오른, 그러니까 비용이 오른 거를 기업들이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킬 수 있었어요. 그렇죠.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켰기 때문에 EPS는 생각보다 잘 버텼었단 말이에요. 사실 작년에도 이거 기업들 어떻게 했는데 꾸역꾸역 되게 어닝 서프라이즈도 많이 나오고 EPS 예상 상회도 많이 나오고 그쵸. 이런 그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가가 낮아지는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한테 전가를 할 수가 없어요. 소비자의 그 소비 여력도 많이 남질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EPS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빠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원래는 물가가 오른 거를 소비자한테 그냥 전가를 했었고 네. 이게 이제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렸었잖아요. 민간 지출을 늘렸었고 저축률을 낮췄었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소비를 했었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여력이 크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내려가는 것만큼 기업들이 이제 전가를 못한다. 이전만큼. 그냥 이런 뜻인 거죠. 기업들의 세일즈 프라이스도 낮아질 거니까요. 뭐 일단 넘어가세요. 저는 아직 네. 100%는 이해가 안 돼서.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기업들의 제품 가격도 덩달아서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마진은 훼손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품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질 거다. 예, 맞아요. 제품 가격을 더 이상 올릴 수가 없고 오히려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Q, 그러니까 이거는 P에 관련된 거고 네. Q도 당연히 아까 침체 시그널이니까 Q도 낮아지겠죠. 결국에는 탑라인 세일즈가 무너지면서 EPS 마진단에서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생각보다 기업들이 탄탄하게 버텼지만 네. 내년에는 기업들의 실적에서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CPI는 사실 낮아질 거를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이런 실제로 기업이 겪는 그런 지표들이 아닐까. 매출이나 마진이나 EPS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 제가 100% 이해는 못했는데 네. 이 물가가 떨어져서 기업들 프라이스 문제라기보다는 음. 수요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Q 쪽에서 더 영향이 있을 거다. 네, 그냥 볼륨이 줄어서 세일즈가 줄 것 같고 음.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리세션인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둔화가 오면 결국 기업들이 많이 못 파니까 프라이스는 뭐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프라이스 안 건드리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물가 떨어져도. 그쵸. 물론 어떤 일부 서비스 기업은 프라이스 변동적으로 조정을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볼륨,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 볼륨이 좀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세일즈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EPS도 같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P보다는 Q가 훨씬 더 큰 문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Q가 가장 큰 문제죠. 경기 침체가 이제 돌아오면은 기업들이 물건을 안 팔릴 테니까.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네. 기업 실적에 영향이 올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올해만큼 프라이스를 올리면서 방어를 할 수는 없을 거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에서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기 시작하는 게 걱정인 거고. 맞아요. 그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이제 주가를 드라이브할 거다라는 맞아요. 거죠. 사실 CPI는 계속해서 낮아질 건데 네. 중요한 건 CPI가 아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기업 이익이다라는 게 포인트고. 그러니까 우리 너무 CPI에 여태까지 크게 되어서 이게 계속 줄어드는 거에 환호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기업 실적을 봐야 된다. 맞아요. 라는 거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너무 막 CPI 그리고 고용률 이런 거에 되게 목을 맸잖아요. 네네. 근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더 이상은. 앞으로는 이런 이벤트, 경제 지표 이벤트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기보다는 이제 기업별로 실적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적 주가가 변할 거다. 정확하십니다. 네. 네. 그리고 근거가 또 하나가 있는데 네. 사실 주가라는 게 기업의 이익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익 곱하기 멀티플인데 사실 올해를 돌아보면은 네. 주가가 가장 많이 빠진 거 이거를 조금 수치화를 해봤을 때 이 멀티플이 축소가 된 거거든요. R이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멀티플은 엄청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금리란 뜻이죠. 맞아요. 이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멀티플이 빠지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축소되는 이런 게 저는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페드가 얼마나 더 올리겠습니까? 사실 금리는 어느 정도 이제 상방 제한이 된 것 같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멀티플 축소는 이제 거의 바닥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리진 않을 거다. 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 멀티플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이 CPI가 어떻게 나와야지 금리를 이렇게 할 거야. 이게 결국에는 금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멀티플이 변경이 되고 이 멀티플이 결국에 주가로 이어지는 건데 네. 이제 더 이상 이거는 변수라기보다는 상수가 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멀티플은 정해졌다. 네. 그러면 이 곱하기 멀티플에서 멀티플이 이제 상수가 됐으면은 변수는 이익인 거죠. 이게 결국에는 기업들의 주가를 차별화시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을 보는데 이익이 좋은 기업이 좋은 기업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작년, 재작년 그리고 3년 전에 네. 이거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봤잖아요. 멀티플 중요하게 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좌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익이 역성장하거나 떨어지는 기업은 이제 큰일 나겠네요. 맞아요. 더 빠질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네. 올해를 돌이켜 봤을 때 매크로가 엄청나게 중요했거든요. 네. 이 매크로 장세였다. 이 말은 매크로에 따라서 섹터의 멀티플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멀티플 싸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물론 뭐 이 섹터가 우호가 될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변경될 거야 이런 심리도 있지만 어찌됐든 저는 멀티플이 가장 주요했다고 보는데 네. 이제 더 이상은 섹터의 얘기가 아니다. 같은 섹터에서도 이익을 탄탄하게 버는 기업이 있는 거고 아닌 기업이 있으니까 더 이상 매크로 장세가 되진 않을 거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CPI 발표가 크게 의미가 없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익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였냐면 네. 어제 갑자기 이제 4%까지 급등했다가 1%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어제 많이 오른 기업들을 보면은 네. 이익이 좋은 기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어제 금리도 엄청 빠졌어요. 네. 금리도 되게 많이 빠졌는데 지금까지는 금리가 빠진 날에는 어김없이 이익을 못 내고 있는 성장주가 주가가 엄청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제는 이런 기업들보다 이익을 내고 있는 성장주가 훨씬 많이 올랐어요. 퀄리티 그로스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시장이 이쪽을 포커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이익이 잘 나올 것 같은 기업을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진과 세일즈, 뭐 세일즈에서 마진을 뗀 게 이제 이익이니까. 네. 어쨌든 저는 이 마진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마진이라는 거는 저는 결국 기업 회사라고 생각하거든요. 회사가 있는 기업이 결국에는 마진을 얻더라고요. ASML, 엔페이즈, 네.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빠졌잖아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 알겠습니다.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네네네. 예. 좋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속상하니까 하지 말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주식을 시작하시거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매크로가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지만 바텀업 리서치를 열심히 해야 되는 한 해다. 23년에는 그렇군요. 기업 회사를 열심히 공부하자.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네. 많이 보고 말이 좀 생략된 게 많아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천천히 보시면 그렇게 못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저희가 엄청 전문 용어를 쓰진 않았어가지고. 맞아요. 이게 사실 저는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CPI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네. 앞으로 이익을 봐라. 이익을 봐라. 네. 왜 이익을 보냐? 이 함수식을 기억해라. 깔끔하네요, 정리가.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막 CPI가 이렇게 됐으니까 FOMC가 금리 얼마 인상한데 사실 이게 의미가 없었다. 의미가 없다. 없어질 거다. 없어질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레버리지를 써가면서 네. 시장을 따라갈 생각을 하지 말고 종목 공부해라. 종목 공부에서 많이 빠진 기업들 많잖아요. 네. 이런 애들 중에 해자가 있는 애들을 담자. 그럼 23년엔 승자가 될 거다. 좋습니다. 네. 어찌됐든 다들 좀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저도
호다닥 준비를 하느라고 네. 좀 말 정리가 잘 안 됐는데 옆에서 서퍼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감사하네요. 어찌됐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